옥시토신은 내 몸을 넘어 내 인생의 비밀병기다. 당장 내 몸에서 옥시토신을 펌프질할 수 있는 삶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로 올라간 코르티솔을 낮추고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약만 먹으면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혹시 상대가 실수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관대하게 굽니다. 심지어 이 약을 먹으면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도 예방하고 만성통증과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증과 염증성 장질환까지 모두 치료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런 기적의 묘약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네, 존재합니다. 이런 신비한 묘약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데요. 바로 우리 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이 옥시토신의 놀라운 효능과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전용관의 옥시토신 이야기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책입니다. 우선 저자 소개부터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전용관.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유전과 환경이 비만과 당뇨 그리고 암을 어떻게 유발하고 운동이 이런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뇌신경해부학과 유전학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2005년 모교인 연세대학교로 돌아와 현재까지 교육과학대학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교수 및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 교수,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로 봉직하며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간 최우수 교수상과 연세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 대학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수에게 부여하는 언더우드 특훈 교수로 임명되었다. 저자는 운동과 암 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서 2011년에서 2012년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다나파버 암센터에서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였다. 한동안 도파민을 다룬 책들이 나오면서 도파민이 무엇인지 상식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할 호르몬은 단연 옥시토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통증을 잡고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호르몬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또 주변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연결 호르몬이자 나의 가능성을 알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신뢰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옥시토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옥시토신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옥시토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전용관의 옥시토신 이야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는 글.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다른 독자는 전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로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유도 분만을 경험한 산모라면 옥시토신 주사를 맞아보셨을 겁니다.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하게 하고 수축한 자궁은 뇌하수체에서 더 많은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합니다.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자궁은 더 세게 수축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반복하면서 출산 시 산모의 옥시토신은 평상시에 20배에서 30배까지 올라갑니다.
옥시토신은 강한 모성애를 느끼게 하고 산모가 아기를 껴안고 젖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엄마의 유방에 젖이 돌면서 자연스레 아기의 입에 젖을 갖다 대는 건 다 옥시토신이라는 체내 호르몬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옥시토신은 엄마의 젖꼭지에서 젖이 나오게 하는 역할도 하지요. 옥시토신은 산모가 강한 모성애를 느끼게 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게 합니다. 이런 옥시토신의 역할은 실험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진은 옥시토신을 제거한 실험용 어미쥐가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새끼를 돌보지 않은 처녀쥐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했더니 자신 앞에 있는 새끼쥐를 자기 새끼처럼 돌봐주었습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연애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커플은 싱글인 사람과 비교해 혈중 옥시토신 농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연애 초기에 옥시토신이 많이 올라간 커플일수록 6개월이 지나도 연애할 확률이 높지만 반대 경우 6개월 이내 헤어질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연애 초기 옥시토신 수치가 향후 두 사람의 관계 지속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입니다. 남녀 관계의 정서적 교류와 스킨십이 옥시토신을 높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연애 초기 옥시토신이 높은 커플이 관계를 지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옥시토신은 러브 호르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근 옥시토신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이어지면서 이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가 옥시토신에 있다는 사실이 규명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옥시토신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코로 옥시토신 흡입제를 마신 자폐아가 전과 달리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어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전 세계 과학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해당 연구는 이중 맹검 연구로 진짜 옥시토신 약제를 흡입한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위약을 흡입한 아이와 비교해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을 훨씬 더 잘 감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자폐 스펙트럼과 무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으며 이 이론은 오늘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옥시토신은 러브 호르몬을 넘어 관계 호르몬이자 사회성 호르몬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심지어 외도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초원 들쥐는 수컷과 암컷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반면 산악 들쥐는 수컷과 암컷 모두 문란하다고 합니다. 쥐라고 다 같은 쥐가 아닌가 봅니다. 초원 들쥐 수컷은 암컷 옆에서 새끼를 그루밍도 해주고 양육에 적극 동참하지만 산악 들쥐 수컷은 전혀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악 들쥐 수컷에게 옥시토신 수용체를 조작해 옥시토신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게 하였더니 산악 들쥐 수컷들이 갑자기 새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험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시토신의 마법은 인간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연구팀은 기혼 남성에게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한 뒤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다가가 플러팅을 시도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해당 남성에게 여성이 자신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가까워졌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옥시토신을 흡입한 남성군은 여성이 71cm쯤 다가왔을 때 불편하다고 대답했지만 위약을 흡입한 남성군은 56cm까지 다가왔을 때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플라시보 남성군이 옥시토신 남성군보다 여성을 훨씬 자신의 영역 안으로 깊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효과가 미혼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떤 여자든 가까이 오면 그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옥시토신은 몸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옥시토신이 암이나 심장질환, 비만, 당뇨, 그리고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체내 옥시토신 농도가 높으면 암이나 심장질환, 비만 및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심지어 성인병이 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도 천천히 진행되며 신경세포 생성이 빨라지고 뼈의 성장을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근육 손상이나 상처도 더 빨리 아문다고 합니다. 나아가 옥시토신의 혈중 수치를 높이면 치매 증상까지 호전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성미가 급한 독자는 대체 옥시토신 스프레이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구매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스프레이를 코에 뿌리지 않고도 옥시토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스킨십입니다.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무조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언제나 엄마 손은 약손 하시며 배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스킨십은 체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렇게 혈중 옥시토신 농도가 상승하면 우리 몸의 통증 역치를 높여줍니다. 우리 몸은 신묘막측해서 모든 감각을 다 대뇌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극이나 아픔은 말초신경 단계에서 무시해버리죠. 실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스킨십이 높을수록 아이의 뇌에서 옥시토신 레벨을 높여 정서적 건강과 뇌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네 엄마는 코 올리게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일 나갈 때도 포대기를 이용해 아이를 업어 키웠죠. 반면 외국의 엄마는 주로 독립심을 키운다고 아이 방을 따로 분리하고 어릴 때부터 아기 혼자 자도록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한국 엄마의 스킨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육아 문화, 포대기입니다. 영국에는 아예 포대기 대여점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한 달 포대기를 빌리는데 16,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기와 스킨십을 늘리려는 서양 엄마들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옥시토신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는 침팬지 실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침팬지가 서로 그루밍만 나눌 때는 옥시토신 수치가 그리 증가하지 않았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자 소변에서 다량의 옥시토신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이어를 설득하거나 담당자를 만나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장황하게 말만 늘어놓지 말고 차라리 상대와 밥을 한 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옥시토신 수치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가 배우자라면 함께 부둥켜 안고 농익은 스킨십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상대가 비즈니스 혹은 학술 관계로 만난 사람이라면 어느 때보다 뜨겁게 악수하고 멋진 곳에서 음식을 나눈 다음 본론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는 친구랑 언제 밥 한번 먹자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함께 밥상에 앉아 왁자지껄 수다 떨면서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뒷담화는 옥시토신을 올리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큰 성취를 이뤘을 때 옥시토신이 높아질까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아니면 돈을 벌었을 때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올라가고 옥시토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놀랍게 옥시토신은 함께 모여 뒷담화할 때 올라갑니다. 직원들이 모여 꼰대 과장님이나 왕짜증 부장님, 진상 고객을 씹어줄 때 옥시토신은 춤을 춥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한 집단은 서로에게 공감이 가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다른 집단은 뒷담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집단의 경우 코르티솔은 감소했지만 옥시토신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뒷담화를 한 집단은 코르티솔이 감소했고 옥시토신 수치는 증가했습니다. 옥시토신을 올리는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은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쓰다듬고 껴안아 줄 때 견주와 반려견 모두 옥시토신 수치가 치솟는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쓰다듬어 주면서 눈을 맞춰주세요. 눈맞춤과 정서적 교감은 옥시토신 분비를 더 촉진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2015년 사이언스에 실린 내용이니 믿어도 됩니다. 반려견에 옥시토신을 투여한 실험도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올라간 반려견은 주인을 더 잘 따르고 사회성도 좋아지며 주인과 눈도 더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때 견주의 옥시토신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롭지 않은가요? 최근에는 핵가족, 1인 가구, 그리고 혼밥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대한민국의 옥시토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 개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학교폭력, 우울, 자살, 정신질환,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생활습관병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시토신은 내 몸을 넘어 내 인생의 비밀 병기입니다. 혼밥보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수다 떨고 뒷담화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놀고 부모님도 더 자주 찾아뵙고 하면 어떨까요? 옥시토신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지, 우리를 어떻게 더 사랑스럽게 하며 얼마나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지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옥시토신을 만나고 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옥시토신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옥시토신. 심장을 뛰게 하는 옥시토신, 심혈관 질환. A타입 행동과 B타입 행동. 스트레스는 혈압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함께 올리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돌연사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심장내과 교수인 메이어 프리드먼의 이야기가 관심을 끌었다. 그는 A타입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이론을 처음 제시한 학자다. 하루는 프리드먼 교수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 놓여있는 소파가 닳아서 수선할 필요가 생겼다고 한다. 기술자가 와서 소파 수선을 마친 다음 프리드먼 교수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교수님, 환자들은 주로 어디가 안 좋아서 오는 건가요? 공교롭게 소파 앞부분만 다 닳아서요. 처음에 프리드먼은 기술자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하루는 프리드먼 교수가 우연히 대기실에 놓인 소파를 보면서 당시 무시했던 기술자의 말이 퍼뜩 떠올랐다. 신기하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이 그날따라 귓가에 맴돌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는 환자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환자 중에 상당수가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부르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소파에 엉덩이를 걸치고 습관적으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개중에 인내심이 부족한 환자는 간호사에게 자기 차례가 언제인지 재차 물어보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프리드먼 박사는 환자의 스트레스가 심장병과 관련 있는 게 아닐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불현듯 자신의 가설을 연구로 입증하고 싶어졌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회계사 40명을 대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세금 보고 때문에 모든 회계사가 가장 바쁜 3월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입증하는 방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혈액 샘플을 확인해 보니 3월에 회계사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 사실을 관찰했다. 이런 일련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장병과의 유병 관계를 정리해 A타입 행동과 당신의 심장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럼 A타입은 주로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 이 유형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쟁적이고 화를 잘 내며 급하고 공격적이며 지배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면 B타입의 사람은 낙천적이고 느긋하고 잘 흥분하지 않는 성격이다. A타입 행동과 B타입 행동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A타입 행동은 말을 빠르게 하고 느린 것을 참지 못하고 항상 한꺼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하려 하고 스스로 선입견에 빠져 있고 평소 삶을 즐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생활이 늘 불만족스러우며 주변 사람의 행동을 여러 차원에서 평가하고 매사에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다. B타입 행동은 차분하고 덜 서두르며 모든 일에 느긋하고 태평하며 자만하지 않고 매사에 덜 경쟁적이며 타인에게 쉽게 공감하는 편이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낮은 편이고 매사에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다. 수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프리드먼의 가설이 오늘날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옥시토신이 답이다. 나아가 옥시토신은 스트레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단 해부 생리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시상하부 뇌하수체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위해서도 똑같이 활성화된다. 다만 뇌하수체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서 갑상선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성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고 뒷부분에서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분비한다.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옥시토신 분비가 함께 올라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에 옥시토신이 기량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갈 때 옥시토신이 함께 올라가지 못하면 다양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는 PTSD 증상이 옥시토신을 흡입했을 때 감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두려움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격리하거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심하게 흔들거나 수영을 못하는 동물에게 수영을 시키면 된다. 그런데 이때마다 체내에 옥시토신이 새롭게 생성된다. 스트레스가 옥시토신을 올린다는 것은 비단 동물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규명됐다. 사람 앞에서 대중 연설을 시킨다거나 모르는 배심원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할 때 옥시토신 수치가 빠르게 증가한다. 뇌 혈압이 난처한 상황에서 갑자기 올라간 것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체내에서 증가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일 뿐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만성염증을 낮춰주고 불안 증세도 완화한다. 실제 옥시토신을 잘 만들지 못하는 동물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신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옥시토신은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여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는데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더 많은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된다. 이렇듯 옥시토신은 자칫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코르티솔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한다. 연인끼리 더 자주, 더 오래 안아주면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고 혈압을 낮춘다는 연구, 허혈성 심장을 유발한 쥐에게 옥시토신을 주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억제한다는 연구, 그리고 옥시토신이 신경을 자극하면 심부전증을 개선한다는 연구는 공통적으로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 혹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옥시토신 노화 예방법.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이미 2000년을 넘기며 노령 인구가 증가했고 유엔은 세계 인구 추계를 이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울한 예측이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아프면 더 비참한 게 노인들이다. 은퇴 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방콕하는 사람은 폭삭 늙는다. 정기적으로 친구와 모임을 갖고 종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사교를 이어가는 노인은 같이 늙어도 훨씬 건강하게 산다. 늙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년층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날 구실을 만들어라. 여기저기 아프다면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 한다. 동양, 동학, 동년배 모임을 개최하라. 온갖 구실을 만들고 행사를 빌려 사람을 만나는 게 선행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 어렵다면 사람을 만나러 배드민턴, 골프, 탁구, 테니스, 바둑, 장기, 등산 등을 하는 모임을 찾아다녀라. 영화 감상이나 문학반, 문화교실, 서예반, 신앙송 모임 같은 고상한 모임도 좋다. 대낮부터 부어라 마셔라 곤드레 만드레 하는 모임만 아니라면 반주에 가벼운 약주 한잔하는 모임도 좋다.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지만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과 채소 섭취도 늘려줘야 한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 역시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스스로 사회 약자라고 자부하지 말고 자기보다 더 낮은 곳을 봐야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삶의 의미가 더해지고 옥시토신 분비가 폭주할 것이다.
옥시토신은 노인성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고 매사에 까다롭지 않고 친절한 노인이 되게 한다. 날씬하게 만드는 옥시토신, 비만 당뇨. 다이어트의 판도를 바꾼 옥시토신. 많은 연구들은 외로우면 더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이 동일한 조건의 실험에 임했을 때 비교군에 비해서 더 많이 먹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이 연구를 주도했던 이들은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활동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그렐린 분비를 올리고 식욕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통해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 역시 체내 옥시토신이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스턴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25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하고 아침을 충분하게 제공했더니 위약 집단과 비교해 122kcal를 더 적게 먹었으며 특히 지방 섭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그렐린의 분비를 낮추었을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낮추었다. 또한 독일에서 수행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옥시토신은 초콜릿 쿠키 섭취를 25% 낮추었다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정형화된 식사를 하게 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당 그리고 렙틴 수치를 낮추어 당뇨병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는 당뇨병 분야 세계 최고의 학술지로 꼽히는 당뇨병에 2013년에 게재되었으며 최근 여러 학자가 비만 치료제로서 옥시토신이 활용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결국 외로울수록 옥시토신 수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올라가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릴 뿐 아니라 근육을 분해해 간에서 새롭게 당을 생성하게 하고 낮아진 옥시토신은 그렐린 분비를 촉진하여 자꾸 먹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지옥의 트라이앵글 아닌가? 결국 옥시토신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이 해답이다. 괜히 한 번에 수십만 원 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쫓아다닐 필요 없다. 날씬하고 싶은가? 그러면 몸에서 옥시토신을 올려라. 암의 치유를 돕는 옥시토신, 항암 효과. 논문을 보니 옥시토신이 암 발병과 재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암을 극복한 생존자의 다양한 증상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일부 일처로 생활하는 생쥐에게 암세포를 주입한 다음 서로 떨어뜨려 놓았더니 암의 발병이 신속하고 암세포 역시 빨리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원인을 일컬어 옥시토신 전문가인 레리언과 포드 교수는 옥시토신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럼 과연 옥시토신은 직접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항암 효과가 있을까? 1994년 카소니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세포를 배양하며 세포 안에 옥시토신을 주입해봤더니 암세포의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분화도 억제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어서 1997년에는 그 기전에 고리형 아데노신 1인산과 단백질 키나제 A가 관여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그러면 세포 말고 실제 동물에 옥시토신을 넣어주면 유방암 세포가 줄어들까? 과학자들은 유방암을 유발한 쥐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했더니 유방암 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옥시토신 관련 항암 효과 연구는 이후 동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규명되었다. 물론 이런 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출산과 모유 수유 상황을 가정하면 모유 수유를 경험한 여성에게 유방암 발병률이 비교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1994년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한 곳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가 산모의 유방암 발병 위험을 줄이며 수유 기간이 길수록 해당 위험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총 30개국 약 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연구를 통해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더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모유 수유는 산모의 유방암 발병뿐만 아니라 수유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부위인 식도와 위장, 췌장 등이 생기는 암도 그 발병률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 이후 옥시토신이 유방암과 식도암, 췌장암뿐 아니라 대장암, 난소암의 발생과 성장 및 재발에도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 만지면 올라간다. 스킨십. 우리 연구팀이 암 환자 부부에게 탱고나 왈츠처럼 댄스 스포츠를 통해 서로 손을 잡고 허리를 움켜쥐며 1시간 이상 춤을 추게 했더니 부부가 서로 눈을 더 잘 맞추기 시작했고 친밀감과 사교성이 배가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서로를 배려하는 감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이 역시 댄스를 통해 서로 몸을 어루만지고 이곳저곳을 터치하며 스킨십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진통제 없이는 잠도 잘 수 없었던 암 환자 부부가 통증이 줄면서 비로소 숙면할 수 있게 되었다. 스킨십을 통해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면서 통증 내성 혹은 통증 역치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동일한 통증에도 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과 강단이 생긴 셈이다.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스킨십을 시도하지는 말라. 변태로 오해받는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가까운 친구들과 다정히 손도 잡고 눈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게 옥시토신을 올리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배우자와도 갑자기 맥락 없이 손부터 덥석 잡으면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할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능한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함께 해보는 걸 추천한다. 혼자 하는 종목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좋다. 점수를 내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좋아서 얼싸안고 손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과격한 운동이 힘들다면 함께 등산하는 건 어떨까? 정상에서 도시락도 나눠 먹고 산을 타면서 손도 잡아주고 잠깐 바위에 앉아 쉬면서 상대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이다. 내 생각에 옥시토신을 올리는 최적의 장소 중 하나는 목욕탕인 것 같다. 목욕을 통해 부교감 신경도 활성화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며 체내 염분도 빼고 세신사에게 몸을 맡기면 옥시토신 증가뿐 아니라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더 나아가 전신 염증 반응과 함께 혈압도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혹시 아는가? 누워서 세신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일도 덤으로 들을지. 먹으면 올라간다. 칼로리보다 더 위험한 게 혼밥이다. 옥시토신을 올리면 식욕이 감소하고 당뇨병이 예방된다고 했는데 사실 먹는 것 자체가 옥시토신을 올리기도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에는 지방 말고 탄수화물이라든지 초콜릿 같은 음식을 먹으면 옥시토신 외에도 세로토닌 등이 분비되어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 사실 인류가 비만을 걱정하기 시작한 게 최근의 일이며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는 음식을 기회가 될 때 마구 입속에 구겨 넣는 게 미덕이었던 때가 얼마 전이었다.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걱정하게 된 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를 완성한 80에서 9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식욕을 높이는 건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적당히 배가 나온 통통한 체형은 부의 상징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옥시토신을 올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할까? 물론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는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뚱뚱해지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먹으면서도 불행해야 한다. 옥시토신을 올리는 가장 좋은 음식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채소이다. 따라서 식사할 때 반드시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 게 좋다. 채소 역시 탄수화물이다. 옥수수 통조림처럼 가공한 채소가 아니라면 생으로 먹거나 살짝 삶아 먹는 것도 좋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생성될 때 필요한 펩티딜 글리신 알파, 아미드와 모노옥시게 나아제에 비타민C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먹는 게 좋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역시 옥시토신 생성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D 결핍은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별도의 영양제로 먹는 것도 좋다. 다만 햇볕에 노출되면 비타민 D의 합성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 특히 하이킹과 자전거 타기 등 밖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늘려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음식 섭취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는가 뿐만 아니라 누구와 먹는가 역시 중요하다.
가까운 가족, 그리고 지인과의 식사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건강한 만찬이다. 아무리 소박한 밥상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음식은 체내 옥시토신을 분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이자 비약이다. 자발적 혼밥보다는 함께하는 식사를 노력해보자. 혼밥은 비만과 그 밖의 다양한 질환에 우리 몸을 노출시킨다. 어쩌면 제일 좋은 식습관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만찬을 즐기자. 물론 음식을 만드는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낳으면 안 되겠지만. 옥시토신 식사법. 옥시토신은 음식과 관련이 높다.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식사 방식도 중요하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 옥시토신이 올라간다. 학창시절 모두 책상을 붙여놓고 삥 둘러앉아 도시락을 열고 서로 싸온 반찬을 함께 나눠 먹을 때 체내 옥시토신이 올라갔을 게 분명하다. 자기의 음식을 나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공동체의 시작이다. 그런데 누구와 나눠 먹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다. 장내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그리고 유익균 중에도 락토바실러스 루테린은 옥시토신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면역 기능과 사회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익균이 옥시토신을 통해 우리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개선한다. 이런 장내 세균들은 주식으로 소화되지 않은 식물성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짧은 사슬 지방산은 면역력을 높이고 뇌에서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 우리의 정신 건강도 개선한다. 특히 채소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이 함양된 치커리, 돼지감자, 그리고 양파와 같은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예전에 채소를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사람이 신경이 예민하고 공격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옥시토신이 재기능을 하게 하는 장내 세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을 다스리는 자, 옥시토신을 지배한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요새 과학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가 장내 세균총, 즉 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다. 요즘 흔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 녀석이다.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약 30조 개라면 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수는 38조 개에 이른다. 우리 몸의 세포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38조 개의 박테리아는 약 10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격한 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 박테리아의 면면을 분석하면 인간이 가진 유전자보다 약 100에서 150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박테리아가 내 속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박테리아 속에 살고 있는 건지 알쏭달쏭할 정도다. 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삶을 바꿔라. 마이크로바이옴이 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음식은 의외로 평범하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섭취하는 주요 음식물은 탄수화물이다. 따라서 소장에 섭취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대장까지 가는 탄수화물은 바로 채소류와 식이섬유다. 평소 채소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로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중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이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공식품을 먹으면 유해균이 늘고 반대로 유익균은 준다. 가공식품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하는 섬유질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풍부한 식단은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의 균형을 방해하여 잠재적으로 만성염증과 면역체계 약화를 초래한다. 셋째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주, 금연, 충분한 수면, 체중 조절 등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규칙적인 운동 중에는 가능하면 숨을 가쁘게 하는 빠른 걷기와 자전거 타기, 그리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포함하는 게 좋다.
물론 개인의 관절 상태를 고려해서 운동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 옥시토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는 게 좋다. 음주와 흡연은 장에 치명적인 습관이다. 움직이면 올라간다. 운동이 약이다. 운동과 옥시토신의 관계. 그렇다면 운동은 옥시토신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운동은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한다. 운동은 바로 혈중 옥시토신 농도를 올리기도 하지만 장기간 꾸준히 하면 아예 옥시토신 수용체의 밀도를 높이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는 쥐들이 낮은 속도로 트레드밀에서 달리게 한 집단이 비교군보다 뇌 옥시토신 수용체 발현이 더 증가했고 불안 행동이 줄어들고 주변을 탐색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운동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에서도 암을 유발한 쥐를 운동시키거나 옥시토신을 투여하면 암을 성장하게 만드는 세포 신호체계가 낮게 발현되어 암세포 크기가 줄어들었다. 반면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기량제를 투여하면 운동과 옥시토신의 항암 효과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 연구에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쥐의 혈중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한 결과 옥시토신 수치는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사하면 올라간다. 감사는 옥시토신을 부른다. 일본의 츠쿠바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가 있다. 한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감사의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작성해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고 그 편지 내용을 듣는 사람의 뇌 활성화를 조사했더니 전두엽이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화난 감정과 우울감, 피로감, 불안감이 감소했고 정서적으로 더 긍정적인 상태로 변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편지 한 통으로 우리 삶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바로 상호성에 있다. 인간은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그런 표현에 반응하는 동물이다. 우린 표현에 반응한다. 감사의 표현을 들은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뿐만 아니라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친절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다. 결국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주변으로 퍼져 결국 세상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든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측 전전두 피질과 전대상 피질에 옥시토신 수용체가 많이 발현된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체내 옥시토신이 많은 사람이 감사 표현을 더 자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감사의 표현을 주고받을 때 옥시토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폴잭 교수 연구팀은 65세 이상의 노인 41명에게 10일간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하고 다양한 심리 생리학적 검사를 했다.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온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옥시토신 감사법. 감사는 인생에서 중요한 정서 중 하나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우리 중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만한 일이 더 많이 생긴다. 감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자 습관이다. 늘 불평의 원인을 찾아 구시렁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많지만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없다. 감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옥시토신 수치를 올리고 전전두엽을 활성화한다. 감사의 마음으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발전해 나간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다. 손편지가 제일 좋다. 힘들다면 이메일도 좋고 카톡도 좋다.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카카오 선물이나 쿠폰으로 커피 한 잔이라도 함께 보내면 감사의 효과가 2배 이상은 될 것이다. 전용관의 옥시토신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옥시토신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습관화해서 면역력과 마음 근력 모두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옥시토신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